20억요. 여자가 통장을 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경악했죠. 이게 뭐야? 2달 전에 아버님이 사신 로또예요. 1등이더군요. 시아버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게 내 거야.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드려요. 오늘도 악몽을 꿉니다. 길몽인가요? 이 여자 김미선. 45세. 20년을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했어요. 시아버지한테 맞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시누이들한테 돈 뜯기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조차 어려웠죠.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시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로또 복권 한 장을 발견했어요. 확인해 보니 1등. 20억. 시아버지는 그 복권을 산 것조차 기억 못했어요. 2달 동안 서랍에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미선이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오늘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을 터뜨렸죠. 자,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이에요. 김미선 45세. 20살 때 시집 왔어요. 중매였죠. 친정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가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빚이 좀 있었어요. 그때 중매쟁이가 왔습니다. 좋은 집안이에요. 동네 유지시고 돈도 있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미선아, 시집가서 고생은 좀 하겠지만 우리보단 낫겠지? 미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박종철 70세. 미선이의 시아버지예요. 첫날부터 말투가 이상했어요. 야, 며느리. 반말이었죠. 우리 집안 규칙이 있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려. 알았어? 네, 아버님. 대답은 크게 해. 미선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집안 좀 이상한데?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선이가 실수로 국을 좀 짜게 끓였거든요.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하면 다야. 밥상을 엎었어요. 와장창. 그릇들이 바닥에 깨졌죠. 다시 해. 미선이는 울면서 치우고 다시 차렸어요. 남편 박준호는요? 방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말리지도 않고요. 그날 밤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왜 저러는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 원래 성격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내신 거잖아. 제가 잘못했다고요? 국이 짰잖아. 조심하지 그랬어. 미선이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여기가 지옥이구나.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친정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죠. 미선아, 아빠가 큰일 났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님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를 갑자기 올리신단다. 미선이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시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도 이자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빌리셨는데요? 3천만 원. 원래 이자가 월 5%였는데 갑자기 20%로 올리신단다. 20%요. 가게 팔아야 할 것 같구나. 미선이는 시아버지한테 달려갔어요. 아버님, 제 친정 아버지 일 좀 도와주세요.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도와줘? 내가 왜? 이자를 좀만 낮춰주시면. 거지 집안에서 시집 왔으면서 주제 파악을 해야지. 아버님, 내 아버지가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가게 팔면 되지. 뭐가 문제야? 냉정했어요. 아니, 잔인했죠. 결국 친정 아버지는 가게를 팔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어요.
그날부터 친정은 완전히 가난해졌어요. 미선이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일부러 이자를 올렸다는 걸요. 내 아들 장가 보냈는데 뭘 더 봐라. 빚이나 갚아. 이게 시아버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결혼 5년 차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임종 직전 시어머니가 미선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어머니, 고생 많았지?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금반지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너 가져. 엄마가 시집 올 때 받은 거야. 어머니, 제가 어떻게, 괜찮아. 내 거야. 숨겨둬. 미선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장례식 다음 날, 시아버지가 미선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준 반지 내놔. 아버님,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내가 뭔데 우리 집안 금을. 시아버지가 손을 뻗었어요. 미선이는 반지를 꼭 쥐고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 반지를 빼앗겼어요. 이런 걸 감히 숨기고 있어? 시아버지는 그 반지를 팔아버렸습니다. 술값으로 썼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의 폭력은 심해졌어요. 밥이 짜다고 뺨을 때리고, 청소가 안 됐다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말대꾸했다고 발로 차고, 남편 준호는요, 말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화나실 만도 하지. 내가 조심하지 그랬어. 심지어 준호도 미선이한테 손을 댔습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는요. 다 너 때문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화내시는 것도 내 탓이야. 때리고 차고 욕하고. 미선이는 견뎠어요. 왜냐고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미선이한테는 아이가 둘 있어요. 아들 박준서, 딸 박지은, 지금은 다 커서 준서는 대학생이고 지은이는 고3이죠. 이 아이들이 미선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런데요. 그동안 아이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도,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고모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준서가 중학생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또 엄마를 때렸거든요. 준서가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밀쳤어요. 내가 어딜 감히. 준서는 넘어졌고 미선이는 아들을 부둥켜 안았죠. 준서야, 괜찮아. 그날 밤 준서가 엄마 방에 찾아왔어요. 엄마, 왜 아들? 엄마 이혼해요. 아빠랑. 미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서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보기 힘들어요. 나 알바할게요. 동생이랑 나랑 엄마 먹여 살릴 수 있어요. 14살 아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미선이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근데 엄마는 괜찮아. 엄마, 조금만 참자. 내가 대학 졸업하고 지은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알았어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준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은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이혼하기로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큰 고모 박민지 42이었어요. 이혼하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얹혀 살다시피 했죠. 이 사람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미선이 옷장을 몰래 뒤지는 건 기본이고요. 옳게 옷 좀 빌려 입어도 되지? 빌려가서는 망가뜨려서 돌려주고. 미선이 화장품도 멋대로 써요. 새로 산 립스틱이 사라졌길래 찾아보니까요. 큰 고모가 쓰고 있었어요. 큰 고모, 그거 제 건데요. 내가 언니인데 뭐 어때? 그래도 올케가 참 째째하네. 립스틱 하나 가지고. 참을 수 없었지만 참았어요. 시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더 심한 건요. 큰 고모가 미선이 돈을 훔친 적도 있어요.
미선이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거든요. 서랍 깊숙이 숨겨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큰고모, 제 돈 봤어요? 돈? 무슨 돈? 서랍에 50만 원 있었는데 옳게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호야, 올케가 나한테 도둑이래. 준호가 달려왔어요. 당신 왜 누나한테 그래? 아니, 내 돈이 없어져서. 증거 있어? 누나가 가져갔다는 증거. 미선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고모 박수진, 38, 미혼이고 집에서 백수로 지낸 지 10년째였어요. 이 사람은요, 미선이를 완전히 하녀 취급했습니다. 미선 언니, 편의점 가서 담배 좀 사와. 아가씨, 지금 저 요리 중인데. 그럼 요리 끝나고 가든가. 빨리 좀. 언니, 내 방 청소 좀 해줘. 제가요? 응.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어. 언니, 빨래 좀 개줘. 심지어 반말이에요. 미선이보다 나이도 어린데 말이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선이가 명절 선물로 받은 고급 과일이 있었거든요. 친정 어머니 드리려고 아껴뒀는데 작은 고모가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아가씨, 그거 제가 아껴둔 건데요. 아, 몰랐어. 미안. 미안하단 말만 하고 끝이었죠. 친정 어머니는 결국 빈손으로 베었습니다. 미선이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마트 계산대,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미선이 손에 남는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 가져갔거든요.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당연히 생활비 내야지. 아버님, 그래도 애들 학원비는 준호가 벌어오지 않나? 그 돈은 아버님이 다 가져가시잖아요. 뭐, 내가 관리하는데 뭐가 문제야? 준호 월급도 시아버지가 다 가져갔어요. 통장을 아예 압수했거든요.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돈 관리는 내가 한다. 그렇게 해서 남편 월급 300만 원, 미선이 월급 150만 원, 총 450만 원이 시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런데 생활비로 돌아오는 건 50만 원. 나머지 400만 원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시아버지가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돈 쓰고 그렇게 다 써버렸죠. 미선이는 그 50만 원으로 셋이 먹고 살아야 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옷도 책도 다 그 돈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했죠. 그래서 미선이는 몰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한 달에 30만 원 더 벌었죠. 그걸로 아이들 학원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켰어요. 시아버지가 미선이 통장을 뒤지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야? 너 몰래 돈 벌었어? 아버님, 그게 다 내놔. 이것도 집안 돈이야. 30만 원마저 빼앗겼습니다. 미선이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회사 후배 여자랑요. 미선이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준호 핸드폰에서 문자를 봤거든요.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선물 너무 예뻐요. 미선이는 준호를 추궁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거. 회사 후배야. 선물은 왜 사줬어요? 생일이라서. 생일? 미선이는 기가 막혔어요. 본인 생일에는 케이크 한 조각 안 사주던 남편이요. 다른 여자 생일 선물은 사준다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내 돈이잖아. 아버님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요. 조금 남긴 거 있어. 나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시끄러워. 내가 내 돈 쓰는데 내가 왜 참견이야.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뭔 소리야? 아버지, 저기, 애가 또 뭐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선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시아버지는 아들 편만 들 테니까요. 그날 밤, 준호가 술 먹고 들어와서는요. 미선이한테 손을 들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여보,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는데 너까지 잔소리하면 어떡해.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닥쳐. 준호는 미선이를 밀쳤고 미선이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이마에 멍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물었죠. 엄마, 어디 다쳤어? 아니야. 엄마가 넘어졌어. 준서와 지은이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걸요. 결혼 15년 차,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췌장암이었어요. 말기, 수술비가 2천만 원 필요했습니다. 미선이는 시아버지한테 빌었어요. 아버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 돼. 제 돈으로 갚을게요. 몇 년이 걸려도 내 말 못 들었어? 안 된다니까. 아버님,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너희 집안일이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냉정했어요. 아니, 잔인했죠. 미선이는 할 수 없이 혼자 돈을 마련했어요. 새벽 알바, 밤 알바, 주말 알바.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버텼어요. 6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아버지가 알았어요. 너 돈 모았다며? 네. 다 내놔. 아버님, 이건 제 어머니 수술비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사는 주제에 돈을 몰래 모아? 아버님, 제발. 안 내놓으면 쫓아낼 거야. 너랑 내 자식들 다. 미선이는 돈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무너졌어요. 친정 어머니는요? 말기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수술이 늦어진 것이 미선이 가슴에는 박혀버렸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미선이는 어머니 임종도 뵙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장례식 가는 것도 막았거든요. 장례식? 집에 일 많은데 무슨 장례식? 아버님, 제 친어머니인데요. 그래서 여기 음식은 누가 해? 미선이는 혼자 택시를 타고 갔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입관이 끝난 뒤였습니다. 어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보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요. 시아버지가 문을 잠가놨어요. 한밤중에 어디 나가 있었어. 미선이는 현관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해. 준서야. 나 이제 대학생이야. 알바도 할 수 있어. 지은이도 내년이면 대학생이고.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더는 못 봐. 지은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대학 안 갈게. 지은아, 무슨 소리야. 취업해서 돈 벌게.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나가서 살자. 미선이는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이들이 울었어요. 미선이도 울었고요. 그날 셋이서 약속했습니다. 지은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나가자. 1년만 참자. 그때까지만. 그렇게 1년을 더 버텼어요. 지은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 1년을요. 그런데요.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미선이는 시아버지 방을 청소하고 있었죠. 늘 하던 대로요. 시아버지는 외출하셨고 집에는 미선이만 있었어요. 서랍장을 닦았어요.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죠. 안을 보니까요. 낡은 공책, 오래된 사진, 잡동사니들.
그 사이에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펼쳐봤더니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2달 전 거더군요. 아버님이 또 로또를 사셨나? 미선이는 그냥 로또를 정리해 놓는 곳에 두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게 당첨됐나? 핸드폰으로 네이버를 켰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2달 전 회차를 찾아서 확인했어요. 복권을 봤어요. 1번, 7번, 13번, 24번, 31번, 42번. 똑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다시 확인했어요. 맞아요. 끝 번호까지 다 맞았어요. 1등, 20억. 미선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권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어요. 20억짜리 로또 복권. 시아버지 서랍에 2달 동안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미선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이걸 아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시아버지는 로또를 자주 사세요. 습관적으로요. 동네 편의점 가실 때마다 몇 장씩 사오시거든요. 그런데 당첨 확인은 안 하세요. 그냥 서랍에 쌓아두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실 거야. 미선이는 복권을 꼭 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시아버지한테 알려줘야 할까요? 하지만요. 미선이 머릿속에 2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폭력, 무시, 착취, 어머니의 죽음, 아이들의 눈물. 이 사람이 20억을 가지면 상상이 갔어요. 더 심하게 굴 거예요. 더 많이 착취할 거고요. 아이들한테도 한 푼 안 줄 거예요. 그리고 미선이는요? 평생 여기 갇혀서 살아야 하겠죠. 안 돼. 미선이는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일단 숨기자. 그날 밤 아이들이 집에 왔어요. 준서는 대학 수업 끝나고 지은이는 학원 끝나고요. 미선이는 둘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잠깐 엄마 방에 와봐. 왜요, 엄마? 조용히 해야 돼. 할아버지 주무시니까. 셋이 미선이 작은 방에 모였어요. 미선이는 문을 잠그고요.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로또 아니에요? 응, 로또야. 미선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1등이야. 네, 1등. 20억. 준서와 지은이는 입을 벌렸어요. 엄마, 진짜요? 미선이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당첨번호와 복권 번호가 똑같았어요. 이거 대박이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미선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서랍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세요? 모르실 거야. 2달 동안 서랍에 있었어. 할아버지는 로또 확인 안 하시잖아. 그냥 사기만 하시고.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럼 어떡할 거예요? 미선이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엄마가 이걸 가져가면 안 될까? 준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 알아. 근데 미선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이야. 20년 넘도록 엄마가 당한 거. 엄마, 할아버지가 이 돈 가지면 엄마는 평생 여기 갇혀.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져가요. 준서야,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뭘 해주신 적 있어요? 학비도 안 대주고 엄마만 부려먹고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준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은아, 20년 동안 우는 엄마만 봤어요.
이제 웃는 엄마 보고 싶어요. 미선이는 두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셋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가져가자. 다음 날 미선이는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로또 당첨금 받는 방법. 복권 소지자가 주인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된대요. 미선이는 바로 준비했어요. 당첨금을 받으면요. 바로 이혼하고 나갈 계획이었거든요. 조용히 집을 알아봤습니다. 전세 2억짜리 괜찮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계약서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이혼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준서랑 지은이는 다 커서 등하교에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준비가 끝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미선이는 로또 본사에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내밀었죠. 이게 당첨됐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와, 1등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금은 세금을 떼고 14억 정도였어요. 미선이 명의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14억. 미선이는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이게 내 거야? 믿기지 않았거든요. 20년 넘도록 처음으로 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미선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 옷, 책, 중요한 서류들. 조금씩 눈치 안 채게요. 이삿짐 센터는 당일 오기로 했어요. 새집 열쇠도 받았고요. 이혼 서류도 준비 완료. 이제 폭탄을 터뜨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 언제 할 거예요? 미선이는 대답했습니다. 명절날. 명절이요? 응. 다 모이잖아. 시누이들도. 한 번에 끝내고 싶어? 지은이가 물었죠. 무섭지 않아요? 미선이는 웃었어요. 무서워. 근데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이제 끝낼 거야. 완전히. 추석이었어요. 아침 5시. 미선이는 늘 하던 대로 일어났습니다. 차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탕도 끓이고 시누이들은 오전 10시쯤 들어왔어요. 큰 고모가 들어서더니 말했죠. 올케 벌써 다 했어? 네, 고모. 수고했네. 나 커피 좀. 네. 작은 고모도 왔어요. 언니,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밥꽃 차릴게요. 빨리 좀. 미선이는 묵묵히 음식을 날랐습니다. 준서랑 지은이가 도와주려 했지만요.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아,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어. 명절인데. 할아버지, 며느리가 하는 거지. 미선이는 괜찮다고 손짓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차례가 끝나고 점심을 먹었어요. 다들 배불리 먹고 TV를 보더라고요. 미선이만 혼자 설거지를 했죠. 그때였어요. 미선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시아버지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미선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뭐? 이혼하겠습니다, 아버님. 인연이 미쳤어?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무슨 소리야? 미선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갈 거예요. 아이들이랑 같이. 내가 뭘 믿고.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미선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 없어도 나갑니다. 뭐? 25년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준호가 비웃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큰 고모가 끼어들었죠. 옳게 현실을 봐.
너 혼자 애들 둘 키울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냉소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집세도 못 낼 주제에. 미선이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서명하세요. 재산 분할 청구 안 할게요. 뭐? 저한테 달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인연이 미쳤나? 빈털터리로 나가겠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가 황당해했어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미선이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2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이제 지옥에서 나갈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큰 고모가 비웃었죠. 옳게 나가서 뭐 먹고 살려고? 일하면 되죠. 애들 학비는 장학금 받으면 되고요. 작은 고모도 끼어들었어요. 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요. 미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나간다. 시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인연이 정말 나가서 거지 되는 꼴 보고 싶어? 거지가 되더라도. 미선이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보단 낫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죠. 뭐라고? 여기서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인연이 지금, 아버님. 미선이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25년 전 제 아버지 가게 망하게 하신 거 기억하세요? 이자 올려서 가게 팔게 만드셨죠. 그건 시어머니가 주신 금반지도 빼앗으셨어요. 제 어머니 수술비 2천만 원도 가져가려고 하시고 그 돈으로 제주도 가려고 하신 거 다 알아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제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수술을 조금만 빨리 했어도. 미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도 못 가게 하셨죠. 집에 일 많다고요. 20년 동안 절 때리셨어요. 욕하시고 무시하셨죠. 그건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미선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반찬이 짜다고, 청소가 안 됐다고, 말대꾸했다고. 그게 맞는 이유가 돼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선이는 준호를 봤습니다. 당신은 절 때렸어요. 술 먹고 와서요. 당신, 외도도 하셨죠. 회사 후배랑요. 그건 당신 월급으로 그 여자 선물 사주셨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이는 큰 고모를 봤습니다. 언니, 제 옷장 몇 번 뒤지셨어요? 옳게. 제 화장품도 멋대로 쓰고 돈도 훔쳐가셨죠. 미안해. 이젠 안 돼요. 용서 안 해요. 미선이는 작은 고모를 봤습니다. 아가씨, 제 옷에 락스 뿌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제 화장품에 이상한 거 섞은 것도요. 언니, 이제 안 봐요. 영원히. 미선이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전 이제 나가요. 준서, 지은이. 가자. 준서와 지은이가 일어났어요. 짐은 이미 싸놨거든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너희들 어딜 가? 빈털터리로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따라가요. 야, 이놈아,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랑 사세요. 뭐? 지은이도 말했어요. 전 할아버지를 아빠보다 싫어해요. 지은아, 엄마 우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준호가 다가왔어요. 애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늦었어요. 25년 동안 엄마 편 한 번 안 들어주셨잖아요. 미안하다. 전 아빠 안 믿어요. 셋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이삿짐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5년 참았어요. 이젠 끝이에요. 여보, 준호가 손을 뻗었지만요. 미선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시아버지와 준호, 큰 고모, 작은 고모, 넷이 남았어요. 시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친년, 빈털터리로 나가다니.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고요. 큰 고모가 말했어요. 준호야, 옳게 한 달도 못 가서 다시 기어올걸. 작은 고모도 말했죠. 그러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시아버지가 비웃었어요. 거짓골 보겠네. 쯧쯧. 넷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선이가 곧 무너질 거라고요. 미선이와 준서, 지은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전세 2억짜리. 깨끗하고 햇볕 잘 드는 집이었죠. 세 사람이 짐을 풀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그치?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지은이도 웃었어요. 엄마, 이제 안 올 거지? 응, 이제 안 올게. 약속? 약속? 셋이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아직 가구도 없었지만요. 행복했습니다.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뭐가요? 엄마 편 들어줘서. 준서가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우리 편이었잖아요. 25년 동안 우리 지켜주셨잖아요.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엄마 지킬게요. 미선이는 두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편 시댁은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나간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빈털터리로 나가다니. 한 달도 못 가서 다시 기어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고모도 말했죠. 오빠, 올케 진짜 나갔어. 한 달도 못 가서 다시 기어올걸? 작은 고모도 말했어요. 그러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시아버지가 비웃었어요. 거짓골 보겠네. 쯧쯧. 넷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선이가 곧 무너질 거라고요. 하지만 미선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소식이 없었죠. 시아버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미선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 제가요? 응. 거짓골 됐는지 확인해봐. 준호는 미선이 연락처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하지만 미선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미선아, 어떻게 지내? 읽고는 답이 없었죠. 준호는 아버지한테 보고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뭐?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와요. 시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전현이 정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가 하던 일을 아무도 안 했거든요. 청소, 빨래, 요리. 집이 점점 지저분해졌어요. 누가 좀 치워.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 출근해야 해요. 그럼 누가 해? 민지 누나한테 부탁하세요. 큰 고모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너 좀 해라. 저도 바빠요, 아버지. 뭐가 바빠? 넌 집에 있잖아. 알겠어요. 큰 고모는 마지못해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미선이처럼 깨끗하게 안 됐죠. 이게 뭐야? 구석에 먼지 그대로잖아. 그럼 아버지가 하세요. 뭐? 큰 고모도 화를 냈어요.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수술비가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는 형제들을 불렀어요.
큰 고모, 작은 고모.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해. 얼마? 1,000만 원. 셋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나 돈 없어. 나도. 결국 준호가 대출을 받았어요. 1,000만 원. 고금리였죠. 수술은 성공했지만요. 시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는 몸이 됐어요. 준호야. 물. 네, 아버지. 준호가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박 대리, 요즘 집중력이 떨어졌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간병 때문이라는 건 아는데 회사 일도 중요하잖아. 준호는 야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수발을 들어야 했거든요. 결국 3개월 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박 대리, 미안하지만 알겠습니다. 준호는 실업자가 됐어요. 50의 권고사직? 재취업이 쉽지 않았죠. 결국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했어요.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배달을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거기서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를 내야 했죠. 빠듯했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결국 집을 빼야 했습니다. 더 싼 곳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 좁고 습한 곳이었죠.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보냈어요. 국가 지원으로 겨우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큰 고모도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애들 키우는데요. 일을 해야 했죠. 처음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아줌마, 담배 어디 있어요? 저기요. 50대 여자가 하대 취급을 받으며 일했어요. 굴욕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거기서 월세 50만 원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남는 게 없었어요. 결국 낮에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였어요. 하루에 4시간씩만 자게 됐죠. 몸이 망가졌어요. 작은 고모는요. 38년 동안 백수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일해야 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알바였어요. 어서 오세요. 햄버거 세트 하나요. 네. 손님들한테 반말도 들었죠. 야, 여기 케첩 좀. 빨리 좀. 작은 고모는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어느 날 튀김기에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 팔에 화상을 입었어요. 물집이 생겼죠. 병원에 갈 돈도 없었어요. 약국에서 화상 반창고만 사서 붙였습니다. 작은 고모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박신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고 준호는 배달 알바로 근근히 생활하고 큰 고모는 편의점과 식당을 오가며 고생하고 작은 고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튀김을 튀기고 모두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신의 집안 완전히 망했대. 며느리 쫓아냈다가 자기들이 거지 됐네. 자업자득이지 뭐. 박신혜는 동네 웃음거리가 됐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박신혜 집안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준호가 겨우 돈을 모아서 보낸 거죠. 준호는요.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원룸. 좁고 습한 곳이었죠. 월세 45만 원. 그것조차 내기 힘들었어요. 큰 고모도 월세방. 작은 고모도 월세방. 다들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라면과 계란을 사려고요. 계산대 앞에 아줌마 둘이 서 있었어요. 수다를 떨고 있었죠. 준호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그거 들었어?
뭐, 박신의 며느리 있잖아. 3년 전에 이혼하고 집 나간. 준호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 그 집 며느리? 시집살이 엄청 시켰다던데. 맞아. 근데 그 여자 있잖아. 완전 대박 났대. 대박? 로또 맞았대. 몇십억? 준호는 손이 떨렸어요. 라면을 떨어뜨릴 뻔했죠. 헐, 진짜? 어.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 시작했대. 지금 서울에 원룸 건물만 2동 갖고 있대. 와, 대박. 건물주래. 완전 떼돈 벌고 있대. 부럽다. 나도 로또 당첨됐으면. 그니까. 근데 그 집 시아버지 기절했다던데? 소문 듣고. 당연하지. 며느리 쫓아냈는데 며느리가 건물주 됐다잖아. 인과응보네, 진짜. 둘은 계산하고 나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로또 몇십억? 건물 2동. 설마.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설마 아버지 로또? 그날 밤 준호는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왜? 아버지, 혹시 3년 전에 로또 사신 거 있으세요? 로또? 맨날 사는데. 그게 당첨된 거 없으세요? 당첨?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왜 요양원에 있겠나?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준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혹시 미선이가 그날 오후 큰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지금 떨고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옳게 얘기 들었어. 응, 로또 맞았대. 건물 2동 갖고 있대. 그거 아버지 로또 아니야. 올케가 가져간 거 아니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빠, 대답 좀 해봐. 모르겠어. 아, 진짜. 올케 그년이 아버지 로또 가져간 거 맞을걸? 큰 고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이. 정말? 미선이네 카페. 준호는 배달 알바를 계속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배달 가는 길이었죠. 익숙한 간판이 보였어요. 미선이네 카페. 준호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선이가 보였어요. 손님들과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죠. 깨끗한 앞치마를 입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준호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미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봤죠.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미선이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손님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죠.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썼어요. 미선아, 로또 맞았다는 소문 들었어. 혹시 그게 우리 아버지? 전송. 1분 후. 읽음 표시.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30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그래, 이미 끝난 일이지. 미선이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카페 안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요.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나는 뭘 잃은 걸까? 1년 후 이혼 후 4년. 미선이는 카페를 계속 운영했어요. 미선이네 카페. 아담하고 예쁜 곳이었죠.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선이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거든요.
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좋은 회사예요. 엄마, 첫 월급이야. 고마워, 아들. 엄마가 고생해서 대학 보내줬잖아. 이제 내가 엄마 모실 차례야. 지은이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죠. 엄마, 합격했어. 축하해, 딸.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셋은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선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그 로또 그리고 집 나온 거. 미선이는 웃었어요. 후회 안 해. 2달 동안 아버님 방에 있었어. 못 찾으신 건 아버님 탓이야.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있잖아. 응? 미선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이 돈은 내 거였어. 원래부터.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맞아. 엄마가 받을 자격 있어. 그치? 응. 미선이는 아이들을 봤어요. 웃고 있는 아이들을요. 이게 행복이구나. 25년 만에 알았어요. 행복이 뭔지요. 자유가 뭔지요. 미선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이건 하늘이 준 기회였어. 그리고 난 그 기회를 잡았을 뿐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선이는 미소 지었어요. 얘들아. 응? 엄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미선이는 두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엄마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었어. 할아버지한테, 아빠한테 맞서는 게 무서웠을 텐데.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무서웠을 거예요. 25년 동안 전 항상 엄마 지키고 싶었어요. 지은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 지키고 싶었어요. 미선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해서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셋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에서요. 햇살 아래에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미선 씨는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로또에 당첨됐대요.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해서 서울에 원룸 건물 2동을 갖고 있다는군요. 건물주래요.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대요.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딸은 대학 장학생이래요. 시댁이요? 소문 듣고 난리가 났다던데요. 시아버지가 로또를 샀었는데 며느리가 가져간 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증거는 없죠. 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미선 씨는 그 얘기에 대해선 말이 없대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신답니다. 진실은 미선 씨만 알겠죠. 준호 씨는 지금도 배달 알바를 하고 있대요. 가끔 미선 씨한테 문자를 보낸다던데 답장은 없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고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여전히 알바를 하며 살고 있대요. 모두 월세방에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아버지한테 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미선이처럼 가져가셨을까요? 이건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정답도 없고요. 하지만 미선이는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였어요. 25년 참은 제게 주신 보상이었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선 씨에게 응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인생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